박원순 부인이 손편지를 쓴 이유. 아니 갑자기 원숭이 부인이 손편지를 구구절절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운동권에서 쓴 것 같은 뭐 동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짜 편지인가? 요새 하도 가짜 편지도 많이 돌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편지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게 이제 박원순 씨 동지 여러분 이러면서 강난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박원순의 또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동지를 찾는 사람들, 이 박원순은 나의 남편이자 동지입니다. 박원순은 제 뭐 그동안에 뭐 나의 동지입니다. 40년을 뭐 함께 뭐 이러면서 뭐 구구절절히 이제 써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시면서 이래서 저거 가짜 편지 아니야? 근데 팟캐스트를 하는 김용민이가 그러니까 그저께 올렸어요. 그러면서 페북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이가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이 여사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김용민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목사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 참 많다는데 사고도 치지만 김용민이가 욕도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욕이어갖고 선거 나왔다가 개망신했죠? 그 다음에 이 김용민이라는 애는 정말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국어 문법을 우리가 쓰는 예법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의 이 부인에게는 높임말을 해서 부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라는 거는 자기의 요새 흔히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와이프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내 아내는 내 집사람은 제 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타인의 이 배우자를 가리킬 때는 부인이라고 얘기해야지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이신 또 아내라는 말은 낮춤말인데 아내라고 쓰면서 또 아내이신 여기에다가 또 존중을 고객님 네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거예요.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고객님 3,500원이십니다. 잔돈은 3,500원이십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이게 아마 일본어 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어는요. 오자를 많이 붙여요. 물건에다가. 오카네가 바로 이제 전형적인 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기를 내리고 물건에 대해서도 오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고자이마스 이런 식이에요. 오다베모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먹는 님 들어오셨습니다. 이 물건에다가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 일본에 갔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고객 응대하는 거를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옷 나오셨습니다. 네, 수선비는 5,000원 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아내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쓰면은 박원순 시장의 부인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얘네들은 정말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박원순의 말하자면은 옥탑방 동지인 강난이의 모습이에요. 저게 박원순이가 이제 쇼할 때였죠. 그래가지고 옥탑방 쇼를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하더니 여름에 더워 죽겠다고 이러면서 박원순이가 저 여성조선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쇼도 오래 하면은 정책이 된다고 진정성이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저때 이 강난이는요.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원순한테 아침에 와서 같이 이렇게 부채 붙여주고 이러면서 출퇴근하고요. 그 다음에 강난이에 대해서는 참 미모라고 또 이 김용민이는 얘기하는데 이 강난이 에피소드가 있죠. 정말 성형 여신이다. 진짜 이 은우님의 신의 한 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 아는 분이 여러분께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박원순 부부하고 굉장히 친한 변호사 부부였는데 미국에서 오래 거주를 하다가 한 십몇 년 만에 저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처음에 너무 놀라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 싹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 남편한테 귓속말로 처음에 박원순 시장 재혼했는 줄 알았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오른쪽에 선풍기가 있죠. 저 선풍기는 문재인이 또 보내준 거라고 합니다. 왜? 쇼로 기생하는 사람들은 다 쇼가 통하는가 봅니다. 네, 잠깐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박원순이 그때도 이 옥탑방에 가서 하면서도 출퇴근을 했어요. 아니, 보통 정상적인 부부를 하면은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원순하고 뭐 강난이하고는 별거다, 쇼윈도 부부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이도 그 피해자에게 보낸 데서 나는 와이프하고 별거 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속옷바람 보내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옥탑방의 동지, 쇼통의 동지인 강난이었는데, 이 강난이가요,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면서 남편의 명예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박기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뭐 이런 단체인데, 이 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아주 혐오스럽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박기사라는 대선은 받아들인다고 한 거예요. 진짜 여기는 그나마 이성이 있는 거죠. 대깨문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의 그 부끄러운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박원순 부인이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러면서 나는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은, 이런 거예요. 남편의 결백 말고 그 성추행에 대한 결백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이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도 하려면은 강난이와 그 자녀들은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박원순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남긴 빚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빚 얻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호화 생활하고 그 엄청나게 월세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강남 집에서 살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보지도 않아요. 무슨 계속 카피해가지고, 그것도 자료 도둑이죠. 응? 그랬는데 이 박원순이요, 이 죽으니까 이 7억 원에 대해서, 이 빚 7억 원에 대해서 박원순의 아들, 딸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강난이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뭐라, 한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 승인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빚 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빚은 이렇게 빚으로 걸려도 시원찮은데 남의 빚은 다 털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강난이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남편 성추행 아니니까 그 명예 회복을 하겠다. 너무 얼굴 두껍지 않습니까? 하긴 성형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철판입니다. 그리고 강난이는요,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게를 보면, 여러분,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인테리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 가게당,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에만 23군데나 있다는데 거기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에서 2천씩, 2억씩 다 땡겼어요. 그만 해도 50억이에요. 강난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재산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디다가 숨겨놨든지, 아니면 금고가 양문 냉장고처럼 큰 게 있든지. 그러니까 황희하고 강난이 집은 정말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강난이는 왜 그렇게 남편의 도덕성을, 저와 제 가족은 회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빚부터 청산하세요. 한정 승인 상속 신청이나 하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나 하고, 이렇게 철판을 하면서 무슨 도덕성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왜 지금 손편지를 쓰면서 주접을 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자, 성추행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오거돈이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오거돈이는 너무 주물러 터트린 여자들이 너무 많고 그 행패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도 오거돈이가 박원순이보다는 낫습니다. 죗값을 치르겠다는
말하자면은 상속 포기를 하겠다는 박원순이 애들하고는 다른 거니까 내가 지은 거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목숨 부지하고 있으니까 오거돈이가 박원순이보다는 여러분 저는 100배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이가 죽자마자 5일장을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했죠.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서울시장 선거를 뒤엎어 보려고 강난이가 나선 겁니다. 나는 내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미국의 선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캐리가 그 뭐 무슨 라이스라고 그 여자를 저기 남미에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인기가 짱이었는데 자기 무릎에 앉힌 그 사진 하나로 그냥 갔죠. 응? 그리고 클린턴도 그 루인스키하고 막 정말 그 드레스 사건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국 선거 같은 데 보면요.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성추문에 연루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꼭 부인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 내 남편 조는 내 남편 빌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나는 내 남편이 성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남편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 남편은 여성들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해줬다. 마이 남편, 마이 허즈밴드, 원숭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나니까. 왜? 사람들이 부인이 최대 피해자일 텐데 부인이 저렇게 손편지 쓰고 아니라고 하면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 물 흐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받았다는 여자, 응? 그 피해자, 피해 호소인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물타기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좌파들의 작당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는 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아주 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짓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요, 진짜 속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선거용으로 강난이한테 손편지를 쓰게 했고, 강난이는 그 손편지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사모님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강난이는 이 박원순의 말하자면 쇼윈도 부부로서 그 역할을 죽은 뒤에도 하는 거예요. 왜? 강난이도 이 정권에 이 협조를 하고 4월 재보선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 끄적끄적 저기 편지라도 써줘야지. 자기가 내가 그래도 내가 그 꿍쳐놓은 돈 재산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작자들입니다. 이번에 4월 재보선에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들의 죄를 물어서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보선에서 이겨야 문재인의 진짜 레임덕이 오는 겁니다.